자, 이제 4번 도시군 관리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내용도 시험 자체로 잘 나오니까요. 꼭 체크를 하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어요. 자, 우리 암기하셨죠, 여러분? 제가 수없이 반복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지구기사지, 그죠? 지구기사지. 여러분은 지구를 지키는 기사죠? 그랬죠. 지구기사지. 지가 뭐였어요? 지가 용도지역, 그죠? 용도지역과 그리고 용도지구. 물론 용도지역의 종류를 아셔야겠죠? 용도지구도 아셔야 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근데 꼭 조심할 거 뭐 아니라고 했어요. 지역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규정하지만 그에 따른 행위지 않은 관리 내용이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9가 뭐예요? 용도구역이죠. 자, 용도구역. 용도구역. 근데 용도구역은 5개 있죠. 개도시 수입하자. 개도시 수입하자. 자, 개도시 수입. 그래서 개가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거기에다 플러스 계획까지. 그 다음에 지구기. 자, 기죠. 기가 기반시설이었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사가 뭡니까? 사가 도시개발사업. 그죠? 그리고 또 정비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이 기반시설이 관리 결정되면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랬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사업이었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주요 내용을 한다. 지가 뭐였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게 관리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지구기사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먼저 1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여기에 어디에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용도구역 아닙니다. 용도구역 아니에요. 아니다, 그죠? 용도구역 아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1번이죠. 국토계획법에는 있지만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내용 아니죠. 당해 지역의 관할구역의 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자, 2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자,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한 사항. 관리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 내용.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체크 한번 해볼게요. 도시개발법에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의 내용이냐? 맞아요, 틀려요?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뭡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이죠? 개발사업. 그래서 개발사업은 도시군 관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와도 맞지만 구체적으로 뭐 유통단지 조성사업, 뭐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이라는 게 단지와 시가지 조성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도 꼭 체크를 해서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우리가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오면 맞추는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안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거.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에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있죠. 자,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행위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내용 아닙니다.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까지만 관리 내용이고. 그리고 요 3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요 정도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계획 내용.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5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관리계획. 1번. 주민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우리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에서 주민이 입안 제한하는 건 너무너무 잘 나왔죠? 그러니까 꼭 지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이 뭐 산다고 그랬어요? 기지산대 입, 그죠? 주민이 기지산대 입, 기지산대 입,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입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중에 주민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예, 입지규제 최소구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한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자, 우리 관리계획 결정되면 예, 효과 기득권보 경과조치 인정하죠. 그래서 이미 결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 사업에 착수했으면 계속 공사할 수 있는데 단 별도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결정 전에 이미 여러분이 인허가 착수하였으면 관리계획 결정과 상관없이 그런데 단 예외 규정이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여러분 당의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기술권을 인정해요. 계속 공사를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뭐 하라고요? 신고하고 사업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이 있는 경우 여기는 예,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별도 인가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지만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월 이내 신고, 요 규정이 꼭 나와야 됩니다. 3개월 이내 신고하실 수 있다. 자, 여기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국장이 국가계획 관련해서 입안할 수 있죠. 그래서 국장이 입안한 사항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해서는 국장이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4번.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관리에 속한다. 자, 우리 공원, 녹지, 유원지 이런 공간시설을 우리는 기반시설에 예, 기반시설을 분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은 관리계획 내용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시설, 즉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에 속하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안 사항, 관리계획에 속한다. 이렇게 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원래 용도적을 지정 변경할 때도 변경은 똑같은 행위니까 지정한 것을 변경할 때에도 예, 이 주민의 의견도 듣고 다 위반 결정 절차 거쳐야겠죠.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중에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도시적 축소라는 거, 예, 축소에 따른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이런 것은 예,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축소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축소 위반에서도 맞고 결정에서도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축소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협의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 맞는 문장이고요. 예, 틀린 부분들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다 맞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그러면 자, 이제 예, 이 관리계획과 예, 관련된 핵심 체크 한번 해볼게요. 도시관리 위반 결정 절차는 시험에 매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1번 인접한 특별시, 광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관계된 특별시장, 광시장, 특자, 특도, 시장 운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정한다. 그래서 인접 나왔습니다. 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인접한 나오면 협의하여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을 정한다. 뭐가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지역 요건상 필요한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예, 관할구역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근데 기본계획은 인접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예,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때는 미리 인접한 관할시장 운수와 협의한다 그러지 여기는 기본계획에서는 인접지역이 포함됐다고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예, 또 공동 수립하거나 수립할 절 정한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인접지역이 포함될 때는 협의해서 예, 관할구역의 장이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예, 관리계획은 인접 나오면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이런 단어를 키워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누가 이 국가계획 관련됐다. 그러면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또 기본계획에서 나오면 안 돼요.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권자가 아니니까 거기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국장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 3번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사항 기억하셔야죠. 주민이 기지 산대입을 했는데 그 산이 뭐예요? 개발진흥지구. 근데 개발진흥지구도 무슨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이 있잖아요. 근데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무슨 개발진흥지구요? 산업유통.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이거 본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한할 때 동의 얻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 제한할 때 주민이 제한할 때 그냥 혼자 제한하면 안 되고 동의 얻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얼마?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였습니다. 근데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였는데 제한할 때 그 면적에는 국 공유지 면적 제외한다라는 것도 체크하시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였는다. 여기는 3분의 2인지 5분의 4인지 구분하셔야겠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제한했습니다. 제한하면 반영 여부 통보는 몇 일이나 하라고요?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한다. 단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이 제한하면 45일 플러스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해서는 관리 위반할 때 원래 관리 위반할 때 기초조사 하잖아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해서는 뭐 생략할 수 있어요? 기초조사도 생략할 수 있고 또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이런 거 생략할 수 있다. 지구는 공통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 개발되고 나대지가요 별로 없대. 2% 미달된대. 그럴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미달하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번 도시적 축소에 따른 축소 나왔습니다. 축소 나오면 딱 체크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위반할 수 있었고, 그죠? 그 위반한 사항은 국장이 결정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가조정구역이에요. 시가조정구역 지정은 원래는 시도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지정한다. 국가계획과 여기는 이 단어 없으면 시가조정구역은 국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렸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9번 지문도 참 자주 나왔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우리는 관리 결정되면 모든 것은 지형도면에 의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여기를 다음 날 걸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날이에요. 발효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암기 및 암기사항 꼭 이 파트에서 알아야 될 내용. 자, 먼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사항이죠. 자, 우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근데 제한할 때는 동의 얻어서 하죠. 네, 기반시설만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죠. 이때도 여기는 얼마 동의 얻어서 3분의 2.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기지산 3분의 2 이상.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대체. 그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3분의 2.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 주세요. 그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이런 것 좀 반영해 주세요. 라고 제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여기서도 제한할 때는 3분의 2. 그래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지, 산대, 입, 기지, 산대, 입, 그리고 기반시설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기지, 산대, 입. 그런데 이 중에 제한할 수 있는데 기지, 산대, 입 제한할 수 있는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제한해야 됩니다. 자, 어떤 요건요? 면적은 얼마? 산업유통개발지구 제한할 때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요건이니까 아직 요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이고 그리고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였어요?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즉 개발이 가능한 보존적이지만 개발이 가능한 땅이겠죠.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 지역이어야 됩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 근데 그 중에서 방금 전에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이 있었고 제한적이 있었는데 그 제한할 수 있는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이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50% 이상일 것. 자, 그런 분들 딱 체크하시고. 그리고 주민이 제한했으면 반영 여부 통보해야 되죠. 반영 여부 통보는 45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1회 하나요? 부득이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제한자가 수익이 발생하니까 제한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 기초조사,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생략할 수 있는 규정 나오니까 이 부분들 주의를 하시고 여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공통 생략상,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 이런 부분들 토지 적성평가를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우리 암기하자고 그랬죠. 무슨 단어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찌고 지구 단위 계획이 어찌고 저찌고 막 나온다. 이 지구 나왔다. 지구 단위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이것들 공통 생략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그 중에 나오는 숫자 중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하거나 그리고 또 지구 단위 계획에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이것들 공통 생략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된 도시공계획 시설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해제한대. 해제할 때는 이런 거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지구와 해제는 공통, 여기서 지구라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구입니다. 지구와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다. 관리계획 위반 절차에서 이런 부분들 한 번만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것. 방금 전에 공통 생략사항은 당연히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거 외에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되는 사항. 자, 여기에는 도시군 이미 결정된 시설부지 안에 관리계획을 위반한다든지 시설부지 안에 적성평가 생략 사항 관리계획을 위반한다든지 또 그린벨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용도 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한다.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 단, 개발진흥지구 지정 확대 지정은 제외한다. 이거 빼고는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뭐 생략할 수 있다고요?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른 것은 재취약성 분석이나 환경성 검토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뭡니까? 관리계획을 위반한 내용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돼. 그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되면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생략할 수 있다고요?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은 환경이 친다. 환경은 환경이 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이반 결정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원래 의견 청취 생략하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주민의 의견 청취나 결정권자가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여기는 생략 사항입니다. 어떨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기밀을 요하는 사항, 그죠?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밀을 요합니다. 근데 기밀을 요한다고 누가? 장관이 요청할 때입니다. 장관이 요청하면 그때는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협의 심의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죠. 근데 여기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요 정도 체크합니다. 단은 몰라도 요 정도. 단이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이미 결정된 시설부지 몇 %요? 5% 미만의 변경이나, 그리고 도시적 축소에 따른 변경은 축소. 아까 이게 축소 나왔죠? 축소에 따른 변경은 생략할 수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두 가지 5% 미만 축소에 따른. 그리고 또 하나, 관리계획 이반 결정 절차에서 원래는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할 내용, 관리계획 내용 중 공동심의사항, 그러면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공동으로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요 지문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에서 국장이 결정하는 사항. 원래 관리계획 결정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데, 근데 국장이 결정하는, 즉 중앙행정이 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중앙행정부가 결정하는 내용. 자, 뭐 어떤 거예요?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은 자기가 결정하죠. 그리고 또 국장이 위반을 안 해도 다 이 시도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위반했어도 국장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 그게 뭐였어요?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있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은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 지정한다. 원래 시가조정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장이 한다. 그래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한 내용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바다의 왕자, 그죠? 이거는 회장. 그래서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결정하는 내용이다. 문제를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이런 내용들, 의견 청취 있고요. 그 다음에 축소 있고요. 그리고 공동심의사항, 지구단위 계획,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이 결정하는 사항,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국가와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 이런 중요한 절차들 한번 쭉 검토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용도지역, 관리계획 내용 중에 용도지역이 있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용도지역 지정과 특례. 자,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나왔어요. 예외규정은 고려하지 않겠다. 1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해당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우리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 주상목록이 있잖아요.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지정된 용도지역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을 추가로 필요하면, 추려하면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규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거지역은 전일준 이렇게 있잖아요. 전용 2개, 일반 3개, 준주거지역 이렇게 있는데, 그거 외에 필요하면 그 주거지역을 전일준 외에 또 나머지 추가로 이렇게 조례로 세분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업적은 중일유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 중일유군 외에 또 추가로 상업지역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업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분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추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문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자, 바다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그 매립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그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맞습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근데 매립 목적이 인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해당 지역은 매립 준공인가의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죠. 그런데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한다. 또는 매립 목적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는 넓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가 아니라 이렇게 걸치는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지문도 시험에 참 잘 나왔어요.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행위자를 받습니까?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제일 관리지역에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이어야 돼요. 보존관리지역이죠. 그래서 보존관리, 여기는, 자, 답은 이거고요. 2번이고. 보존관리지역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건축전이나 건폐 용적률은 보존관리지역에 적용받습니다. 여기를 계획관리지역에 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보존관리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대요. 그러면 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안 된다고 그랬죠?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그 관리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고요? 농림지역으로. 근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반드시 관리지역에서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다. 이 단어가 빠지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것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환경을 제외하지 않는 공업배치 목적이 필요한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이다. 이것도 잘 나오죠?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나오는데 환경을 제외하지 않는 공업. 자, 이거 나오면 무슨 지역이라고요? 환경을 제외하지 않는 공업은 일반 공업지역이다. 맞죠? 여기를 준공업지역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준공업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도, 업무도, 상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고 환경을 제외하지 않는 공업배치 목적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공업 등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 잘 꼼꼼히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얘기가 틀렸죠. 걸치거나 목적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다르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6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와 파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제어권 내용과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다가 육지가 됐는데 이웃한 용도지역과 내가 달라. 이 이웃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인데 농사 짓고 있는데 그 공유수면을 매립 목적이 택지 조성할 거는 그래서 산업단지 만들고 관광단지 만들고 그럴 거는 다르다. 또 하나 다르다거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걸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한다. 다르다거나 걸치거나 이웃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결정합니다. 자, 보시고 2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여기서 포인트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여기는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데고 여기는 공유수면의 바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이 지정됐대요. 우리 인천 연안부도 부산항 그러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지정되면 그 지역은 그 공유수면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무슨 지역으로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근데 여기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되는 것은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여기를 뭐 관리지역에 연접한 뭐 농림지역에 연접한 이런 거 나오면 틀린 문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3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됐다가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지정이 해제됐대. 원래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뭐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이라 택지개발하겠습니다라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그 지역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잖아요. 근데 택지개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제가 됐어. 계획관리지역에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는데 개발사업 하지 않겠다 해제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업이 행되면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자는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용도지역도 있고 용도지구도 있어요. 그에 되면 행위자는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에서 행위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도시지역이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은 건축제한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예, 용도적, 용도지구에서 행위규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그 규제 상관없이 도시군계획시설은 설치할 수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적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5번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용도적,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용도적 건폐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용도적이 세분되지 않은 도시적입니다. 도시적은 주상공동 나눠져야 되는데 예, 용도적이 나눠지지 않았대요. 자, 그럴 때는 건축제한이나 건폐 용적률은 어떻게 받는다?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적에 적용받습니다.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적. 그리고 예, 관리적은 보생계에 나눠지는데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어디라고요?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 정한다. 그래서 미지정, 그러면 도관농자 용도 미지정은 어디?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도시적인지 관리적인지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지역.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관리지역에 적용받는다. 꼭 암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지문들, 핵심 지문들 체크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관리계획 위반 결정과 관련해서 암기해야 될 체크. 자, 이 부분. 첫 번째,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입니다. 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동일하다. 바다가 육지가 됐는데 매립 목적이 이유단 용도적인 내용과 동일하다. 같다 그러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해당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죠?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매립 목적이 다르다거나 또는 걸치거나 아까 둘 이상의 지역에 이웃하고 걸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항만법, 네, 도시적의 연접한 공유수면에 이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했대. 그러면 그 지역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예, 공유수면에 지정됐다고 그 지역이 다 도시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그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되는 거 산업단지 있죠. 산업단지, 무슨 산업단지? 국일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일도. 이런 국일도 지정되면 당해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무엇은 아니다. 농공단지는 우리 시골에 예, 농공단지 있잖아요. 농공단지가 시골 지역에 농림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됐다고 해서 그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일도, 농공단지 아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자 이런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보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심할 거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단 수송은 제한다.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제한다. 그래서 요거 없으면 그냥 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그러면 도시적이지만 되지만 수송 나오면 도시적 아닙니다. 그래서 수송은 제한다. 이런 내용들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특례, 그죠? 그리고 공유시면 매립제된 특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걸치는 경우 구분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특례. 여기서는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서 특례, 관리지역. 여기는 다 관리지역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관리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서 그러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봅니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관리지역 안에 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보전산지는 산지 종류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임업용 산지, 공용 산지. 그래서 예, 산림청장이
예, 보전산지 지정할 때 고시를 할 거 아니에요. 산지 종류가 두 개니까.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 여기서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무조건 농림지역인데, 그런데 보전산지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지역이 보전산지 지정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돼.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 그리고 관리지역에서 예, 이런 농지, 산지에 대한 특례, 이런 부분들 꼭 주의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용도, 미지정, 미세분 있었죠? 아까 우리 핵심 지문 체크한 것처럼 도관농자 미지정,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 무슨 지역이요? 자연환경보전지역. 미지정 나오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미지정일 때는 자연환경보전, 도관농자 용도가 나누지 않았을 때. 그리고 미세분입니다. 미세분일 때는 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꼭 체크하시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왔던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지정, 미세분.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 봤고요. 자, 그 다음 7.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특례 나세. 용도지역 행위제한. 자, 이런 좀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죠. 7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골라라 나세.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러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대통령령에서.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그죠? 높지 않은 아파트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편리한 주거환경. 그러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중층주택이니까, 자, 공동주택 들어서겠네요. 물론 아파트 들어서겠죠. 그러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단독주택도 들어설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 바랍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이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단독주택 들어서는,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는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공동주택도 가능하죠. 그러면 사람이 잠만 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슈퍼도 가고 미장원도 가고 해야 되죠. 그 생활이, 그 시설이 무슨 시설?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데 꼭 조심할 거. 근린생활시설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전용주거지역과 거의 차이가 없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좀 편리해야 되니까 이거보다 좀 더 들어서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노유자 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요. 노유자 시설, 노인 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어린이집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우리 건축법에 있는 거, 교육연구시설. 예, 여기서는 유치원이라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 추가한다면 종교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1종 근생시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중고,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여기서 설치할 수 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은 골라라. 자, 아파트 설치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단독주택의 종류 하나죠. 다가구주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이잖아요.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능하죠. 근데 일반음점 될까요? 일반음점이 무슨 용도인지를 보셔야 돼. 일반음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2종 근생은 안 되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꼭 팁 기억할 것은
전용 주거적 2개, 일반 주거적 3개 있잖아요.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1종 근생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고려하면 그런 게 다 들어서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2종 근생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종 안 되죠. 그러면 대학은 됩니까? 아까 여기서 대학은 예, 여기 써져 있네요. 자, 대학은 교육연구시설의 유치원, 초중고 가능하다 없죠? 여기는 대학은 안 돼요. 대학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도 안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되는 것은 아파트, 다가구, 어린이집.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3종 일반 주거제를 혹시 문제를 물어본다. 3종 일반 주거도 이거 똑같아요. 3종 일반 주거. 다만 2종과 그러면 이 3종의 차이는 뭡니까? 이 사이즈의 차이가 있지. 이런 설치되는 용도는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적은 저층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적에서는 이 공동주택에 이게 아파트는 1종은 아파트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빠지고 아파트 빠지고 여기서 아파트 빠지고 그리고 종교시설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요. 이게 1종 일반 주거적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공동주택 중 아파트 안 되고 아파트는 2종부터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1종 군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1종에서는 종교시설이 빠져요. 근데 이제 2종, 3종에서는 종교시설하고 아파트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용주거적, 일반 주거적은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설치될 수 있는 것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의 행위제한. 자, 이 지문들 확인하겠습니다. 행위제한의 정리. 자, 요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시험에 나오면 전용하고 일반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잠자는 곳이니까. 그러면 전용 주거적 2개, 일반 주거 3개죠. 여기서 꼭 명심할 것,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무엇은 설치할 수 없다고요. 2종 근린 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그 아까 일반업종 같은 게 2종 근린 생활시설 대표적인 거잖아요. 꼭 기억하시고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종 근생은 안 되고 1종만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중공업적은 이거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공업적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안 됩니까? 이거 빼고 중공업적은 굉장히 기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이거 빼고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아. 이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공업적은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 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 중에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이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만 가능하다. 농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정도 체크하셔야죠. 주택, 단독주택. 우리 대한민국 땅 중에 주택이 불어대는 지역이 2군데 있더라. 그죠? 자, 어디에는 주택 못 짓는다 그랬어요. 유전에는 주택을 못 짓는다. 유전에는 집을 못 짓는다. 그죠? 그래서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는 집을 못 짓는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름 나는 유전에 집 못 짓는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유전에는 주택 못 짓는다. 자, 이런 분들 체크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를 물어볼 수 있죠. 자, 일단 아파트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돼요. 그러니까 녹지적도 4층 이하제 되고 도시가 아닌 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용도적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주거지역 중에서도 일종은 안 됩니다. 일종은 안 됩니다. 그죠? 일종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주택 자체가 안 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유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통상업적, 전용공업적은 당연히 아파트 못 짓겠죠? 유전 안 되고 일종 안 되고. 그리고 공업적에 일반 공업적 안 돼. 그래서 공업적은 결론적으로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안 되니까 중공업적만 아파트 들어있죠. 그래서 아파트 이해하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아파트는 어디는 안 돼요. 유전에 주택 못 짓는다고 했으니까 유전에 안 되고, 그리고 일종은 안 되고, 그리고 일반 공업적 안 되고, 그리고 녹과 농자는 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정리를 꼭 해 놓으시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 이런 규제가 우리 대통령령에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특례.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자, 이 농공단지, 시골에 이제 농림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돼 있다든지,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공정유치에서 농공단지 지정돼 있다. 그러면 농공단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농공단지 안에서는 무슨 법에 의한다? 상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상계법에 의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농공단지는 이 법에 의해서 행위자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상계법 다른 일반 지역의 행위자 안 받고 이 법에 의해서만 농공단지는 받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건 농공단지는 제가 어디든 지역에 상관없이 상계법인데요. 그런데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 의해서만 행위 제한을 받는 것은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이 보전산지가 초지가 어디에 있을 때? 농림지역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농림지역 중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행위자만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행위자만 농림지역 안에 초지가 있다 그러면 그때 초지는 초지법에 의해서 받는다. 대통령 영위한 이런 농림지역의 일반적 행위자를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법에 의해서만 행위자를 받아. 그래서 농림지역 안에 저희 집 화분 이름 농산초 있었죠? 농산초에 간다. 그리고 또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규제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전적에서는 이런 지역에서는 대통령 영위에 의한 일반적 행위자 받지 말고 이 법에 의해서만 행위 제한을 받아라. 여기서도 이 법에 이런 지역이 이 법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 것은 여기도 반드시 자연환경 보전적 중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적 중 이 단어가 나와야 돼.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제 애인 산다고 그랬잖아요. 제 애인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수문 해수였죠. 제 애인은 김혜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수문 해수. 자수문 해수. 그죠? 제 애인은 자수문 해수 그랬죠. 자가 누구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공원구역이 있다. 자, 지리산 국립공원에다 공원구역 지정했어. 그러면 그 공원구역 안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상수원보구역이 있다. 그때는 수도법에 의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명승이나 천연 기념을 보호하기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됐으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련 법률, 줄여서 해양법 그럴게요. 해양법에 의한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으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개별법 이름 자수문 해수, 제 애인 이름이 자수문 해수예요. 인디안이에요. 인디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살아요. 김혜수 아니고 이름이 성이 자수문, 이름이 해수, 자수문 해수. 자연환경 보전. 농림지역 안에는 농산초. 그리고 농공단지는 무조건 상계법. 그래서 이런 행위 제한의 특례도 박스형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적의 행위 제한 체크하시고요. 자, 8번. 여기는 좀 세트하겠습니다.